이 이야기는 내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일로 100% 실화야. 당시 수능을 망쳤던 나는 하향 지원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나와 맞지가 않아서 유학을 간답시고 휴학을 했고 그냥 백수로 지내고 있었어. 대전에 20년 넘도록 살았던 나는 그때도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아파트는 대전에서 집값이 제일 비싸기로 유명했지. 교육 환경이 좋은 동네라 주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장년층들이 많이 살았어. 그때 동네에 도둑이 꽤 많이 들면서 이상한 소문까지 돌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하얀색 승용차에 대한 거였어. 하얀색 승용차가 아파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사람들을 납치해 간다는 거야. 몇 동에 누가 납치됐다더라 하는 식의 소문이라 정말 그냥 소문인가 보다 했었어. 근데 동네 애들 대부분이 알고 있을 정도면 나랑 동생 말고도 분명히 그 차를 받거나 피해를 당할 뻔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 내 여동생은 성격은 좀 까탈스럽지만 아주 예쁘장한 편인데 이놈이 20살이 되니까 밤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야. 대전도 엄연한 광역시인데다가 사람도 많은 동네라서 아주 늦은 시간만 아니면 거리도 밝고 안전한 편이기는 해. 근데 그날따라 얘가 늦는 거야. 나한테 오늘 많이 늦으니까 문 잠그지 말라고 문자가 왔는데 별다른 걱정은 안 했어.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냐 했던 거지. 그 당시 나는 풋볼 매니저라는 악마의 게임에 한창 빠져 있었을 때라 매일 밤마다 거실에서 게임을 했어. 그날도 신나게 게임을 하다 보니 어쩌다가 동생을 기다리는 꼴이 되었더라고. 이어폰을 끼고 있긴 했지만 소리를 작게 해서 주변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동생이 후다닥 들어와서 급하게 문을 닫았고 순식간에 잠금장치 3개를 잠그는 거야. 우리 집이 2층이라 거실에 있으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데 분명히 올라오는 소리가 안 들렸거든. 어쨌든 집에 들어왔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게임을 했어. 근데 한참이 지나도 동생이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뭐 하나 싶어서 현관 쪽을 보니까 동생이 가만히 서서 한참 동안 현관문 구멍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거실에 있는 인터폰을 켜서 바깥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너 뭐하냐?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말에 동생은 인상을 확 쓰더니 검지손가락으로 입에 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난리였어. 그렇게 한참 동안 현관문 밖을 지켜보던 동생은 포복 자세로 베란다에 숨어들어서 밖을 내다보았고 그제서야 한숨을 푹 쉬면서 방으로 갔어.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던 나는 방으로 따라 들어갔지. 아파트 근처로 온 동생은 집 앞 놀이터 쪽으로 이어진 지름길로 오려다가 너무 어둡고 사람이 없어서 큰 길로 돌아왔대. 근데 큰 길에서 웬 하얀 차 하나가 따라 붙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 했던 그 하얀 차는 동생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뒤따라왔다고 해. 차는 우리 동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라이트를 확 꺼버렸고 하필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너무 무서웠던 동생은 우리 라인 쪽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하얀 차도 같이 달리더라는 거야. 일단 현관 앞까지는 뛰어 올라왔는데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여는 동안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동생은 문도 열지 못하고 잽싸게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으로 올라가서 숨을 죽인 채 주저앉았어. 잠시 후 뚜벅뚜벅하는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2층 계단의 센서등이 탁 하고 켜지더래. 그때 동생은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지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에이, 신발 놓쳤네. 에이, 참.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와
아파트 라인 입구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가면서 문이 닫히는 소리, 차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대. 하지만 지금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지. 휴대폰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연락도 하지 못하고 동생은 한참을 덜덜 떨다가 겨우 집으로 들어왔어. 남자는 밖에서 2층 계단문이 켜지는 걸 보고 따라 올라왔는데 동생이 없으니까 집으로 들어간 줄 알았던 거지. 거기서 서너 계단만 더 올라왔어도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우리 동생을 발견했을지도 몰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동안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그 일 이후로 동생은 혼자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 들어오기 전엔 항상 부모님이나 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동생 이름을 크게 부르면 그제서야 올라오곤 했지. 내가 큰 길까지 데리러 나간 적도 많아. 난 그동안 엘리베이터만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낮은 층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해 여름에 터진 일로 우린 이사를 가게 되었어. 이번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일이야. 잘 들어봐. 그때 내가 살았던 아파트는 건물 자체는 오래되었는데 땅값 때문에 비싼 그런 곳이었어. 이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도 훨씬 많이 생겼을 거야. 아무튼 그날 동생 사건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 그날따라 약속이 없어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꾸 뚝뚝 끊겨서 짜증이 나더라고. 나는 좀 쌀쌀한 날씨에 반바지를 입고 거기에 발렌시아 축구복과 모자, 후드까지 뒤집어 쓰고 국민 슬리퍼 3디다스로 엣지 있게 마무리를 해줬어. 아참, 내가 여자라고 말했던가? 내 이야기를 봤던 사람들은 이 부분이 제일 소름이라고 하더라. 맨 얼굴에 그렇게 차려입고 거울을 보니까 딱 중2 남자애로 보이더라고. 그렇다고 절대 남자처럼 생긴 얼굴은 아니야. 나름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이건 정말 레알이야. 대헷. 아무튼 그때 축구복은 내가 축구부 매니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 난 집 근처에 있는 PC방에 가서 사람들을 모았고 신나게 게임을 했지. 정신없이 게임을 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다 된 거야. 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PC방에서 나왔어. 아무 생각 없이 놀이터 길로 가려는데 그때 동생 일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확 들더라고. 이 길은 사람도 없고 아주 어두운 길이야. 평소에 워낙 겁이 없어서 지름길인 이곳을 자주 다녔는데 그날따라 왠지 느낌이 쎄하더라고. 그러다가 동생이 해준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냥 이 놀이터 길로 가기로 했어. 쪽문으로 들어서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에 큰 도로가 있는데 새벽 3시라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던 거리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더라고. 상가 간판불도 다 꺼지고 오로지 노란색 가로등만이 은은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 3디다스를 쫙쫙 끌고 가는데 왠지 내 걸음소리도 무섭고 아파트 화단 사이에 누군가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야. 그런 순간에는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무서운 생각만 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 무서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지금 내 꼬라지가 어떤지 생각을 해봤어. 쌩얼에 그런 복장을 한 데다가 그때 마침 손톱 색깔을 바꾸려고 매니큐어도 다 지운 상태였지. 키가 꽤 크긴 하지만 아무래도 남자보단 몸집이 작으니까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거야. 그때 문득 주머니에 넣어둔 담배가 생각났어. 내가 비록 성인 흡연자이긴 하지만 남녀 불문하고 길에서 뻐끔거리는 건 정말 극혐이야. 제대로 민폐잖아. 하지만 그날은 뭔가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이거라면 왠지 남자처럼 보일 것 같아서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였지. 그렇게 걸어서 라인 앞까지 왔는데 담배를 절반도 안 피웠더라고. 어차피 이제 계단만 올라가면 집이니까
마저 피우고 가려고 했지. 흐릿한 담배 연기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하얀 불빛이 번쩍하더니 웬 승용차 하나가 경비실 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거야. 돌아본 순간 머리털이 쭈뼛했어. 그것은 하얀색 승용차였거든. 그 차가 우리 라인 앞에 섬과 동시에 난 아주 자연스럽게 얼굴을 반대 방향으로 돌렸어. 차문이 몇 초 간격으로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 처음에는 아파트 주민이 아닐까 생각을 했지. 근데 분명히 사람이 내리는 소리는 들렸는데 그 뒤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그때 통유리로 된 라인 입구 현관문에 반사된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하얀 차에서 내린 두 명의 남자가 내가 서 있는 곳을 응시하면서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라인 입구 쪽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두 남자는 라인 앞에 차를 세우고 내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지. 진짜 담배를 피우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 왠지 여기서 후다닥 올라가면 진짜로 잡힐 것 같은 거야. 난 최대한 자연스럽게 담배를 손으로 튕겨서 바닥에 던지고 천천히 자신 있게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어. 근데 계단을 절반 정도 올라갔을 때 라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남자들은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고개를 빼꼼 내밀어서 날 쳐다보는 것 같았어. 그 따가운 시선이 뒤통수에 꽂혔지만 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또 한때 육상을 해서 종아리 근육이 아주 튼실하거든. 난 각을 세워서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며 종아리 알을 세웠지.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라인문이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집으로 들어온 나는 동생이 했던 것처럼 잠금장치 3개를 다다닥 잠그고 한참 동안 현관문 구멍을 바라봤어. 다행히 2층 계단불은 한 번도 켜지지 않았고 베란다에 숨어서 밖을 내다보니 하얀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더라고. 그리고 잠시 후 그 차는 출발했고 난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어. 그 차가 동생이 봤던 것과 똑같은 것인진 모르겠어. 정신이 너무 없어서 차종을 볼 틈도 없었거든. 아직도 기억하는 건 하얀색 승용차였다는 것뿐이야. 정말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 이후로 나는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한동안 시달려야 했어. 나는 동생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놈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때 놈들이 나를 바로 덮쳤다면, 그때 발렌시아 축구복과 담배가 아니었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 차를 보지 못했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난 하얀 차가 내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곤 하지. 그리고 이건 내가 그냥 민감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현관문을 보고 좀 놀랐어. 초인종 옆에 테이프를 잘라서 붙인 X자 표시가 일정한 간격으로 3개가 붙어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떼어버리긴 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괜히 무서워지네. 그러고 보니까 한 번은 새벽에 누가 우리 집 현관문을 달그락거리길래 밖을 내다봤는데 2층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무서워서 현관문을 세게 쿵 차니까 어떤 남자가 계단을 후다닥 내려가더라고. 예전에 팩이라면 고래고래 쌍욕을 하면서 잡는다고 난리를 쳤겠지만 요즘 세상이 좀 무섭니? 그저 내 수명을 다하는 날 곱게 죽고 싶은 게 내 소원이야. 우리 가족이 그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게 된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 정확히 말하자면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이유가 없어졌거든. 일단은 조금 기구했던 내 삶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 초등학교 입학 전에 주택가에서 살았을 때 일이야. 그때 내가 동네 할아버지한테 성추행 당할 뻔한 일이 있어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지. 온 가족이 그 양반 집에 쳐들어가서 당장 경찰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 집 할머니가 싹싹 빌면서
울고불고 하셨다더라고. 우리는 앞으로 절대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넘어가기로 했어. 난 너무 어릴 때라 자세히 기억나진 않는데 그 양반이 나를 자주 불러서 과자를 사줬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 그때 그 노인네가 나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을 내가 부모님께 말했었나 봐.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양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같이 살았던 조부모님이 나쁜 사람은 다 벌을 받는다면서 날 안아주셨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이런 일도 있었어. 그 당시 우리 집이 버스 종점 근처에 있었는데 근처에 사는 이모님 집에 놀러 갔다가 버스를 타면 항상 나 혼자 남곤 했어. 그때 갑자기 버스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나에게 다가와서는 어이구 꼬마야, 혼자 어디 갔다 오니? 몇 살이야? 응?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그러더니 내 볼에 뽀뽀를 하는 거야. 그러고선 하는 말이 네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니까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이. 이러는 거야. 뭐 내가 좀 역변하긴 했지만 어릴 때 나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아이돌이었다고. 초등학생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라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아저씨가 왜 이러나 하고 말았어.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정말 무서운 일이었더라고. 그렇게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한번 보기도 힘들다는 변태 아재들을 계속 마주쳤어. 학원 가는 길에 갑자기 훅 나타나서 자신의 그것을 흔들어대는 아재라든지 멀리서 뛰어와서는 날 갑자기 벽에 확 밀치고 만지려고 했던 남학생도 있었어. 눈을 부라리면서 개쌍욕을 해서 쫓아내긴 했지만 진짜 심장이 벌벌 떨리더라. 정말 이런 일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입이 안 떨어진달까?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면 애들은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한테 뭐가 붙어도 단단히 붙은 것 같다면서 혀를 내둘렀지. 여태까지 큰일은 당하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말이야. 덕분에 나는 술 한잔을 못하는 집순이가 되었어. 술을 마시다 보면 자연스레 시간이 늦어지니까 언제부턴가 술자리는 아예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한 잔도 못하게 되더라고.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좀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도 일찍 하게 되었어. 남편은 항상 날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아주 자상한 사람이라고. 아무튼 전편에도 나왔던 내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던 PC방을 딱 끊어버린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 그 하얀색 자동차 사건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난 정신을 못 차리고 새벽에 또 PC방으로 갔지. 그때가 아마 새벽 2시쯤인가 되었었는데 집에 가기 전에 화장실에 갔었거든. 휴지를 꺼내면서 옆을 살짝 봤는데 천장 모서리 쪽에 뭔가 까만 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사람이 정면을 보고 있어도 옆 시야로 살짝 보이는 게 있잖아. 뭔가가 확실히 움직이는 걸 보고 고개를 확 들었는데 어떤 남자가 날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보자마자 쌍욕을 했는데 다행히 도망가더라고. 너무 놀라서 잠시 숨을 고르고 밖으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어. PC방에 들어가서 둘러봤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더군다나 그 화장실은 PC방 밖에 있어서 남자가 PC방 손님인지 옆에 있는 술집 손님인지 아니면 외부인인지 확실하지가 않았지. 그땐 너무 무서워서 CCTV고 뭐고 얼른 계산하고 나와버렸고 그 이후로는 PC방을 완전히 끊어버렸어.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는 못 다니겠더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이사가기 직전에 어느 날이었어. 큰 사거리를 지나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는데 그때 시간이 저녁 10시 정도였어. 길거리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이상하게 단지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주변을 둘러보니 내 뒤에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걸어오고 있었어. 아까 사거리부터 같이 왔는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길래 속으로 쟤랑 같이 걸어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지. 10시 정도면 학생들이 야자를 마치고 집에 올 시간인데다가 일단 교복을 입은 학생이니까 뭔가 안심이 되더라고. 하지만 남자는 남자니까 교복이나 걸음걸이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함에 걷고 있었어. 모든 남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동안 내가 겪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렇게 예민해지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자 청취자분들은 오해가 없었으면 해. 아까 잠깐 뒤를 돌아봤을 때 얼핏 본 게 달아서 어느 학교 교복인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 한참을 우리 동까지 걸어와서 라인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방향이 아예 똑같은 거야. 라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같은 라인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남학생이 나랑 조금 떨어진 곳에 우두커니 서서는 날 바라보고 있었어. 주머니에서 뭔가를 막 꼼지락거리면서 말이지. 저 새이 대체 뭐지 하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라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난 용기를 내서 계단에 멈춰서서 물었어. 뭐하냐? 그랬더니 이놈이 막 도망을 가는 거야. 뭔가 내 기운으로 녀석을 누를 것 같아서 뿌듯해하며 집에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주머니에 대체 뭐가 있었을까? 내가 만약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끝난다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겠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야. 씻고 방으로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었더라고. 기분이 뒤숭숭한 게 좀 찜찜하고 그래서 친한 남자 사람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 앞에서 말했다시피 난 엄청난 골초야. 우리 집이 워낙 자유로운 편이라 이런 나를 혼내시기보다는 담배는 몸에 안 좋으니 알아서 끊거라. 대신 집안에서 피우면 뒤진다. 뭐 이 정도였지. 부모님은 10시만 되면 주무시는 데다가 내 방에는 따로 베란다가 딸려 있어서 난 조용히 베란다 문을 열고 몰래 담배를 피웠어. 우리 집이 끝동에 있어서 그런지 베란다에 서면 밖에 있는 큰 사거리까지 다 보이고 밖에서도 내가 잘 보여. 야, 방금 어떤 남자애가 우리 집 라인 앞까지 따라왔다? 에? 설마 네 번호 물어보더나? 그런 거 아니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주머니로 뭔가 꼼지락거리다가 라인 안까지 들어왔는데 뭔가 무섭더라. 에이, 그럼 그렇지.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아이가? 교복 입고 있었어. 확 째려보면서 욕해서 보내버렸다. 쫄보쉐이네. 근데 좀 이상하긴 하다. 마, 네 저번 일도 그렇고 왜 자꾸 이런 일들만 생기노? 아, 내 말이. 진짜 용한 무당 한번 모셔야 하나? 그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 그러다 보니 무서움이 사라지며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 그때였어. 문득 사거리를 내다봤는데 아까 마주쳤던 그 남학생이 그 사거리에 서 있는 거야. 잠깐. 야, 아까 걔 사거리에 또 서 있어. 뭐? 그 쉐이, 네 우째 해볼라다가 안 되니까 다른 여자 쫓아가려는 거 아이가? 아휴, 큰일이다. 어쩌지? 그때 마침 어떤 여자가 우리 아파트 방향으로 걸어오더니 우리 집 베란다 밑을 지나쳤어. 나는 곧 그 남학생이 우리 집 베란다를 지나갈 거란 걸 직감을 했지.
내 방 베란다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리고 그 순간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남학생이 고개를 들어서 날 올려다봤어. 순간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지. 남학생은 날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여자를 쫓아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길을 건넜어. 야, 왜? 무슨 일인데? 뭔 일 있나? 야, 나 그놈이랑 눈 마주쳤어. 지금도 보고 있나? 길을 건넌 남학생은 반대편 아파트 상가 옆에 서서 날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지금 길 건너 상가에서 우리 집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뭘 어떡해? 전화 끊고 당장 신고해라. 난 방으로 들어와서 112에 바로 신고를 했어. 여기 리첸시 아파트인데요. 사거리 쪽부터 집 앞까지 어떤 남자가 계속 쫓아왔어요. 지금도 건너편에 서서 우리 집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남색 교복 입고 회색 가방 메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그 남학생이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했습니까? 그건 아닌데... 분명히 쫓아왔고 지금도 계속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저 혹시 그 남학생이 학생분 마음에 들어서 쫓아온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학생을 좋아하는 남학생이거나.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난 순간 화가 나서 그 학생은 처음 본 사람이고 아까 사거리에서 나 말고도 다른 여자를 쫓아가려고 했다고 설명을 했어. 일단은 지금 바로 순찰 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꼼짝 말고 계세요. 그렇게 10분 정도 있으니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그 순찰 돌았는데 학생이 말한 인상착의의 남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은 이 주변을 계속 순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에? 그런 경찰 아저씨의 전화에 그날은 안심하고 잤지만 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아파트 동해 호수까지 우리 집을 정확히 알아버린 그 애가 나를 찾아올 것만 같았거든. 난 결국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어. 그전부터 이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부모님은 펄쩍 뛰셨고 결국 우리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사를 가게 되었지. 이사간 그 동네에서도 난 근처 카페나 술집, 친구집 근처만 오갔을 뿐 그 아파트 근처로는 아예 가지를 않았어. 그 이후로 경찰 아저씨에게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아서 뒷이야기는 나도 몰라. 그 동네는 나름 살기 좋은 곳이었던 데다가 아파트에 저주가 걸려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대체 왜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건진 아직도 모르겠어. 워낙 오래된 일인데다가 지금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 동네 그 아파트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일들을 겪은 후로는 워낙 일찍 다녀서 그런지 다행히 별다른 일은 없었어. 하지만 꼭 밤이 아니라도 위험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지. 특히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여성분들은 항상 조심했으면 해. 물론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닐 거야. 시간과 장소,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들을 노리는 자들이 항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을 테니 말이야.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그때 그 남학생이 듣고 있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기 바란다. 돌아가신 조부모님의 말처럼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어. 그것이 꼭 법의 심판이 아닐지라도 말이지.